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랬듯이 어려웠어요. 이제 망하게 된 거야. 회사가 망하면요, 뭐부터 시작되냐면 임금체불부터 시작이 됩니다. 회사에서 제일 어리고 뭐 이런 거 검색 능력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노동법 같은 걸 좀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 이과 출신이신데 네. 어떻게 사법고시까지 준비하게 되시는 건가요? 저도 찐 이과생이에요. 고등학교도 이공계 계열 학교를 나왔고,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공과대학을 나왔고, 보통의 이제 이 코스를 탄 친구들은 이제 꿈이 엔지니어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저도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벤처기업에서 이제 일도 한 경험이 있어요. 예. 그랬는데 그때 제가 20대 여기서 일할 즈음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제 인생에 영향을 줬어요. 어떤 뭐 논문이었는데 데이터가 나온 논문이었어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여자 그분들이 조선시대 때 가사를 했단 말이에요.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제 현재 20세기 이 조선시대 때의 가사 노동 시간과 이 20세기 이제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뭐 세제도 있고 이 시절의 가사 노동 시간이 같거나 심지어 20세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.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이때는 빨래를 안 한 거야. 이때는 그냥 겨울에 그냥 옷 입고 정말 더러워지면은 이제 그때 내과에 가가지고 이제 두드리고 뭐 이때는 뭐 그냥 그 이제 청결이 중요하니까 이제 맨날 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투입하는 시간은 엄청난 과학이 발전이 있었지만은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이제 이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.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말하자면은 나는 뭐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, 공학이라는 게.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.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이런 글이 또 영향을 줬고 당시에 또 제 상황도 어땠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 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랬듯이 어려웠어요. 어려워가지고 이제 망하게 된 거야. 회사가 망하면요, 뭐부터 시작되냐면 임금체불부터 시작이 됩니다. 임금을 안 주다가 그게 쌓이다가 망해요. 망한 회사가 바로 망한 게 없어요. 임금이 체불이 되는 거는, 그러니까 임금이 체불돼도 안 망할 수 있지만 망한 회사는 100% 체불이 돼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임금 체불이 이제 너무 심해졌어요. 이제 너무 많은 여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다 힘들었고,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제일 어리고 뭐 이런 거 검색 능력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노동법 같은 걸 좀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때는 그 이과에서는 법에 대한 어떤 수업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고등학교 때. 대학에서는 당연히 없었고, 공대니까. 처음으로 제가 봤던 게 이제 근로기준법. 정말 살면서 터진 일 때문에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이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, 각호의 1에 해당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? 아니요.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한국인이라 하더라도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1, 2, 3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세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바른 한국어로 바꾸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. 근데 그 당시 법조문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이게 1번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모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. 예.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법 이거 되게 웃기다? 재밌다?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노동청도 가보고 법률부조공단에 가가지고 그때 상담하시는 이제 변호사분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문과의 학문, 10대 중반 뭐 이럴 때, 이때 저는 진로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문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이때 와가지고 어떤 신세계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동시에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이 근본적인 질문, 이 엔지니어링은 나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, 제일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?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의 행복은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에 있구나. 이것도 사실 회사와 저의 관계였거든요. 회사 직원들과 저의 관계도 있었고,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불행한 것이고 관계에서 갈등이 없거나 해소가 되면 행복한 것이구나.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구나.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안에 인간에 대한 모든 게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사회적 동물이 아닌 동물도 있어요. 사회적 동물이 아닌 동물이 인간이랑 완전히 사는 모습이 달라요.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.
이거구나.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뭐 심리 상담이나 어떤 관계 상담을 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,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접했던 요 법도 관계 해결의 현대적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재밌네? 어쩌 이거 이런 게 있었어? 라는 생각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회의와 그리고 이거구나 라는 답, 그 모든 게 이제 융합이 되면서 법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라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다 반대했어요. 내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이거로서의 어떤 꿈이 굉장히 크기도 했고, 이런 걸 뭐 아주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,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선 이제 완전한 뉴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,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어느 순간의 결단 같지만,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1년 이상의 어떤 고민, 갈등, 할까 말까 계속 막 검색도 해보고 막 얘기도 들어보고 괜히 막 사시 합격기도 찾아서 읽어보고,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 어려운 시험이란 말이 있어서 뭐 할 수 있겠냐, 뭐 이 주변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그거였죠. 그거 못한다, 그거 뭐 서울법대 애들도 뭐 붙는 애보다 떨어진 애가 훨씬 많다, 못한다, 못해, 너 법대도 아니잖아, 이제 그랬는데, 그건 제 성향이 약간 그런데, 저는 일단은 뭐 해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. 새로운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자, 그래가지고 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시험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, 학교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, 공무원도 해보고, 행정 공무원도 해보고, 또 이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, 어떻게 보면 또 흘러서 또 이제 참 이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.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봐. 지금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도 기술이에요. 그것도 엔지니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, 그러면은 어떤 분한테는 제 얘기가 혹시라도 영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저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좋은 말을 들을 때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죽게 됐을 때 그것을 의료 기술로,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이제 이공계 학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이제 제가 좀 단편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고, 무엇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, 그동안 유구한 역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학문들은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다 어느 한다만으로는 안 되고, 그때는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잘 몰랐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와 보이니까 또 오히려 또 이게 보이고, 또 이제 법을 배운 어떤 장점이기도 한데, 법조인들은 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. 항상 이제 법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 있다는 표현을 되게 칭찬으로 여기거든요. 그래서 정의 여신이 보면 저울을 들고 있어요. 한쪽에 칼 들고, 그래서 잘 맞춰서 떨어진 놈을 죽인다. 눈 딱 가리고. 그래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로 팩트, 무게를 재서, 가치라는 무게를 재가지고 더 여리한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, 그것인데, 제가 경험한 게 2개밖에 없어서 2개만 여기에 그리지만은,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모두 다 이렇게 균형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운 좋은 게 이것도 조금 맛을 봤고, 대신 이제 뭐 이거에서 깊은 맛은 못 봤겠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외람된 질문인데, 급여 혹시 받으셨나요? 그때 이제 이게 노동법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민법도 알게 됐죠. 이거는 약간 노동 상담처럼 돼버렸는데,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. 이것은 뭐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. 어느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, 회사는 이제 그냥 망하잖아요. 빚을 지고 망해요. 그래서 회사한테 이제 빚을 받을 사람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제1금융권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뭐 이런 이제 1금융권, 뭐 2금융권도 있을 테고요. 각종 이제 저축은행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사채라고 그러죠.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누가 있냐면은,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. 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금 근로자한테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. 근로자한테 약속한 돈을 못 줬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모든 돈이 합이,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그랬을 때, 회사가 가진 돈은 지금 뭐 5천만 원밖에 없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집니다. 서열이 정해져서 1순위가 받아가고, 남은 거를 2, 3, 4순위가 순서대로 받아가서 누군가는 이제 못 받게 되고,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근로자만큼은 최우선순위 변제권이 있어요. 다만 모든 체불임금이 아니라, 당시로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3개월치 체불임금, 예를 들어 내가 월급 6개월 밀렸다, 그럼 그 중에서 최종 3개월 거, 그리고 퇴직금, 요것만큼은 얘가 예를 들어 1금융권에서 저당권을 설치해서 1순위 근저당가라 하더라도 얘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망한 회사는 이 근로자들이 이제 다 받아가고 나면 여기 받아밖에 없어. 약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정신이 있는, 이것도 균형이에요. 기본적으로 먼저 찜해놓은 놈이 받는 게 정의롭지만은, 또 한쪽의
정의는 약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는 것도 정의야. 니네 힘 세잖아. 예. 그렇다고 얘가 다 받아가는 거 그것도 정의롭지 않아. 그럼 균형을 찾아야 돼. 그 균형이 이제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. 요거는 네가 1순위로 받아가. 하지만 그 다음 너도 밀리는 거야. 그래도. 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요걸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예. 쉬운 행정법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